안녕하세요. 소니걸 코리아입니다. 소니걸 차세대 방화벽 기본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비를 처음 사용할 때 필요한 초기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제 방화벽의 정책과 보안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방화벽에서 트래픽의 허용과 차단을 설정하기 위한 방화벽의 정책 설정과 패킷의 IP 주소를 변환하는 NAT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화벽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Stateful Packet Inspec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은 정책을 기준으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화벽 정책에 따라서 패킷이 처리가 되는데요. Stateful 방식은 방화벽 정책과 더불어서 흔히 얘기하는 세션 테이블, 즉 연결의 상태 정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패킷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방화벽을 사이에 두고 클라이언트와 웹서버가 있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허용하는 방화벽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TCP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는 이와 같이 신패킷을 전송을 하고 방화벽을 통과해서 서버로 도달합니다. 이때 방화벽은 그림과 같이 192.168.11.100의 특정 소스포트, 소스포트는 보통 랜덤이기 때문에 예제에서는 1, 2, 3, 4, 5를 예로 들었습니다. 즉 192.168.11.100의 1, 2, 3, 4, 5번 포트에서 1.1.1.100의 80번 포트로 연결하는 세션 테이블을 생성하는데요. 이 테이블의 상태를 보고 다음 패킷인 신에크 패킷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신에크 패킷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방화벽의 정책에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접근을 허용하는 정책이 없어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근한 연결 정보를 가지고 그 후속 패킷을 허용해주는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라우터나 스위치의 ACL과 같이 트래픽 인아웃에 대한 정책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방화벽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소니걸 방화벽의 정책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니걸 방화벽의 정책 화면입니다. 각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Add 버튼은 정책을 생성을 하고 딜리트는 선택된 정책을 삭제합니다. 검색 창에서는 키워드로 정책을 필터링하여 보여주고요. 존 설정 부분을 설정하면 해당 존에 관련된 정책만을 보여줍니다. 옆에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팝업이 뜨면서 존 필터링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옵션은 IP 버전 4나 IP 버전 6 형식의 정책을 필터링하여 보여줍니다. 뷰 옵션은 장비의 기본 정책이나 사용자 생성 정책을 필터링하여 보여주고요. 이 아이콘은 정책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이 아이콘은 정책 컬럼과 같은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이 아이콘은 정책의 카운트를 초기화하고 이 아이콘은 방화벽의 기본 정책 설정으로 복구를 합니다. 이 체크박스는 정책을 선택할 때 사용하고 from과 to는 정책의 존을 표시합니다. priority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표시를 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와 destination은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를 표시하고 서비스는 목적지 포트를 표시합니다. 액션은 정책이 차단인지 허용인지를 나타내고 유저 인클루드와 익스클루드는 사용자 정책 설정 및 예외를 보여줍니다. 커멘트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고 Enable 체크박스는 해당 정책을 활성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안테나 모양의 아이콘은 해당 정책의 히트 카운트를 나타내고 연필 아이콘은 정책을 수정할 때 X 버튼은 정책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화살표 방향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적용이 되어서 제일 상위에 있는 정책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소니걸 방화벽도 대부분의 방화벽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스케줄, 서비스 객체 등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소 객체는 단일 주소 객체와 주소 그룹 객체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주소 객체를 생성하려면 Manage,
오브젝트, 어드레스 오브젝트 메뉴로 이동한 후에 어드레스 오브젝트 탭에서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객체의 이름을 넣어주고 어떤 존에 할당할지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주소 타입을 설정합니다. 다양한 주소 타입을 지원하는데요. 먼저 호스트는 IP를 하나만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레인지는 IP 주소를 범위로 설정을 할 때 사용하고, 네트워크는 서브네팅한 주소 객체를 정의합니다. 맥은 맥 어드레스 주소 객체를 만들고, FQD에는 URL로 주소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 타입을 선택한 후 해당 주소의 값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 주소 그룹 객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주소 객체를 그룹으로 묶어 사용하기 위한 객체입니다. 생성 방법은 Manage, Object, Address Object 메뉴에서 어드레스 그룹 탭으로 이동한 후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룹 객체의 이름을 입력하고 왼쪽 Not in Group List에서 그룹으로 묶을 객체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인그룹 쪽으로 이동을 시킨 후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주소 객체와 마찬가지로 단일 객체와 그룹 객체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먼저 단일 객체는 Manage, Object, Service Object 메뉴로 이동을 해서 서비스 오브젝트 탭에서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객체 이름을 넣고 프로토콜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객체의 포트 범위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객체의 서브 타입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ICMP 프로토콜의 경우 에코 리퀘스트나 에코 리플라이와 같은 하이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Add를 클릭을 해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그룹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Manage Object, Service Object 메뉴로 이동을 해서 서비스 그룹 탭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객체의 이름을 넣고 왼쪽 Not in Group List에서 그룹으로 묶을 서비스 객체를 오른쪽 인그룹 쪽으로 이동한 후에 OK를 클릭하면 그룹 객체 생성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스케줄 객체입니다. 스케줄 객체는 어떤 정책을 해당 시간에만 동작을 하게끔 하기 위한 객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생성하는 방법은 Manage, Appliance, System Schedule 메뉴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림과 같은 창이 나오고, 먼저 객체 이름을 입력을 하고 스케줄 타입을 결정합니다. 스케줄 타입의 경우 특정 날짜 및 시간을 정의를 해서 특정 기간에만 동작하는 원스 옵션과 요일과 시간을 설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는 리커링 옵션, 그리고 두 가지 타입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믹스 옵션이 있습니다. 원스 타입의 경우 기간을 설정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생성이 되고, 리커링 타입의 경우 상세한 시간을 지정한 후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케줄 리스트에 추가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스케줄 객체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방화벽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생성한 주소, 서비스, 스케줄 객체를 이용을 해서 정책을 생성하는데요. 생성 방법은 Manage, 룰, 액세스 룰 메뉴로 이동한 후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너럴 탭에서 정책의 이름을 입력하고 액션을 선택합니다. 액션은 Allow, Deny, Discard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Allow는 허용 정책을 만들 때 사용하고, Deny와 Discard는 차단 정책을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Deny와 Discard의 차이는 방화벽이 패킷을 차단을 했을 때 송신자 쪽에 리셋 메시지를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의 차이인데요. Deny는 송신자에게 차단 메시지를 보내고, Discard는 차단 후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포트 스캐닝 공격의 경우 리턴되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되면 이러한 공격의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을 선택한 후에 from과 to에서 존을 설정합니다. 이 존은 어디에서 어디로 방화벽 정책을 설정할지를 결정하고요. 다음 소스 포트 항목에서 출발지 포트를 설정을 하고, 서비스 항목에서 목적지 포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소스에서는 출발지 주소를, 데스티네이션에서는 목적지 주소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케줄 항목에서는 이 정책이 동작하는 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객체를 선택한 후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정책 생성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소니걸 방화벽 정책 설정을 위한 실습 예제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내용으로 실제 방화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랜에서 웬으로 나가는 정책을 생성할 거고요. 주소 객체는 192.168.11.100번, 11.101번, 192.168.11.150번에서 11.160번, 그리고 192.168.11.0의 26비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룹 객체는 allow 그룹을 생성을 해서 192.168.11.100번과 11.101번을 포함하고 deny 그룹을 생성해서 192.168.11.150에서 11.160, 192.168.11.0의 26비트 객체를 포함합니다. 스케줄은 워크타임이란 이름으로 생성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를 반복으로 하는 반복 객체를 생성하고요. 방화벽 정책은 모든 내부 사용자는 TCP445번, 139번, 667번 포트를 항상 차단하고 allow 그룹은 모든 시간에 나머지 포트를 허용합니다. deny 그룹은 워크타임의 HTTPS와 DNS 포트를 차단하고 이 외의 시간에는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deny 그룹은 모든 시간에 나머지 포트를 허용하게끔 정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니걸 방화벽의 웹 UI 화면입니다. 먼저 주소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니지에 오브젝트에 어드레스 오브젝트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생성할 주소 객체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다음에 존을 할당합니다. 지금 이 IP는 내부에서 사용할 IP이기 때문에 랜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P 하나만은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타입은 호스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번 IP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1번도 동일하게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19168.11.150번부터 160번까지 레인지로 설정할 건데요. 150에서 160번 이름을 이렇게 주시고 존은 동일하게 랜으로 설정하신 후에 타입을 레인지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스타팅 IP하고 엔딩 IP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시작 IP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끝 IP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add를 클릭을 하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어드레스인데요. 11.0에 26비트 주소를 생성을 할 거고 이렇게 네트워크 IP를 설정을 하실 때는 타입을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IP를 넣어주시고 뒤에 넷마스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생성한 주소 객체가 생성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소 객체를 allow 그룹하고 deny 그룹으로 생성을 해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llow 그룹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00번하고 101번을 멤버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면은 allow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add 버튼을 누르셔서 deny 그룹을 만듭니다. 여기는 레인지하고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객체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 객체는 다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아까 오브젝트 쪽에서 서비스 오브젝트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차단을 하기 위한 포트가 445번하고 139번, 그 다음 6667번 포트를 먼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프로토콜은 TCP라고 되어 있으니 TCP로 설정을 하신 후에 445번, 445번 이렇게 해서 add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139번 9번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6667번 에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차단하기 위한 이 포트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나이 1번 포트라고 해서 먼저 만들고요. 여기에는 445번, TCP 139-445-667번 포트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디나이 그룹은 워크 시간 안에는 그 HTTPS하고 DNS 포트를 차단하도록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디나이2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TPS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NS 쪽도 들어가서 그룹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스케줄 객체를 만들 건데요. 스케줄 객체는 매니지의 어플라이언스의 시스템 스케줄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애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먼저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반복 객체이기 때문에 리커링 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 객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 그리고 시간은 09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애드를 하나 해주시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3시부터 18시 해서 애드를 하나 더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워크타임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객체 만들어 놓은 객체를 가지고서 정책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정책 설정은 매니지의 룰에 액세스 룰로 가시면 되고, 정책은 랜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설정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N2에서 N2로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PC들이 다 외부 쪽으로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제 정책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애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요. 먼저 TCP 445번, 139번, 6667번 포트를 차단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을 디나이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 포트는 랜덤이기 때문에 N으로 그냥 두시면 되고, 서비스 포트에서 아까 디나이 1번 그룹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디나이 1 그룹으로 설정을 하시고, 소스 IP 쪽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항상 차단을 할 거기 때문에 N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스티네이션도 마찬가지로 N으로 설정을 해서 모든 사용자들에서 나가는 445번, 139번, 667번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누르시면은 NEIP에서 NEIP로 갈 때 이 디나이 1번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는 포트를 차단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된 정책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445번, 139번, 6667번 포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low 그룹의 사용자들은 이 이외의 포트는 모두 허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서비스 포트를 다시 N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소스를 allow 그룹으로 해주신 후에 액션을 allow로 한 후 add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allow 그룹이 모든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정책은 제일 상위에 있는 정책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5번 정책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이 디나이 1번 그룹에 있는 포트가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allow 그룹은 그 이외의 포트가 다 오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나이 그룹의 워크타임에 HTTPS와 DNS 포트를 차단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은 디나이로 하시고요. 다음에 서비스 포트는 아까 디나이 2번 그룹으로 해서 HTTPS와 DNS를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설정을 하시고, 소스는 디나이 그룹 쪽에 있는 IP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이 워크타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워크타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애드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상위에 지금 디나이 그룹에 대해서 디나이 2 그룹에 설정이 되어 있는 TCP 443번 HTTPS와 DNS가 차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은
여기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적용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의 시간에는 이 하위 정책들이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4번 정책, 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 시간 이외에는 이 4번 정책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예제에 나와 있는 모든 정책 설정이 다 끝나고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확인을 해 보면은 요 PC가 지금 100번입니다. 예, 11.100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11점 지금 15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PC에서는 지금 인터넷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지 실제 연결은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의 그 히트 카운트를 가서 보시면은 요 차단되는 정책의 카운트가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얼라우 그룹에서는 접속이 된 거, 그리고 디나이 그룹에서는 차단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화벽 정책 실습은 확인이 됐고요. 이제 나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즉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림은 일반적인 나트 구성을 나타내는데요. 방화벽을 기준으로 내부는 사설 IP 네트워크, 외부는 공인 IP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설 IP는 인터넷 구간에서는 라우팅이 되지 않는 IP 대역이기 때문에 실제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서는 라우팅이 가능한 공인 IP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192.168.11.100번 IP를 사용하는 PC에서 인터넷 구간에 있는 서버 8.8.8.8과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PC에서 발생한 패킷의 헤더를 보면 소스 IP가 192.168.11.100번, 데스티네이션 IP가 8.8.8.8의 형태로 설정됩니다. 이 패킷이 방화벽에 도착을 하게 되면 외부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설 IP인 소스 IP를 방화벽의 웬 IP 주소인 2.2.2.1로 변환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실제 패킷의 헤더의 소스 IP가 2.2.2.1인 패킷이 서버로 도착을 하고 서버는 2.2.2.1 IP로 리턴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지 IP가 변환되는 나트를 소스 나트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외부 PC에서 내부 사설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로의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외부 PC는 3.3.3.100 공인 IP를 사용하고 있고 내부 서버는 192.168.11.10번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부 PC는 내부 사설 서버의 IP로 접근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방화벽에서 외부 PC가 접근할 수 있는 공인 IP와 내부 사설 서버의 IP를 매핑하는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2.10번 공인 IP와 서버의 192.168.11.10번 IP를 매핑 설정한 후에 외부 PC에서 2.2.2.10번 IP로 접근을 하게 되면 패킷 헤더의 주소 정보는 소스가 3.3.3.3 100번이고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2.2.2.10번으로 설정됩니다. 이 패킷이 방화벽에 도착을 하면 방화벽은 설정에 따라서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그림과 같이 192.168.11.10번으로 변환을 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설 IP를 사용하는 서버와 통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목적지 IP 주소가 변환되는 나트를 데스티네이션 나트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 포트까지 매핑을 설정할 수 있는 PAT,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니걸 방화벽에서 나트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지, 룰, 나트 폴리시 메뉴로 이동한 후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림과 같은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곳, 즉 오리지널 소스,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 오리지널 서비스 항목이 정책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Translated Source, Translated Destination, Translated Service로 변환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본 패킷의 조건과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변환 설정을 하셨으면 인바운드 인터페이스와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인터페이스로 들어오고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Enable NAT 폴리시를 활성 체크하시고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NAT 정책이 생성됩니다. 옵션 중 Create a Reflexive Policy 옵션을 체크를 하면 정책을 생성을 할 때 양방향으로 정책을 생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 사설 IP 서버가 있고 이것을 외부에서 접근을 하게 특정 공인 IP로 인바운드 NAT만 설정할 경우에는 사설 IP 서버에서 외부로 접근하는 트래픽은 방화벽의 IP로 NAT가 되어 나가도록 동작됩니다. 때문에 사설 IP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모두 특정 IP로 NAT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NAT 정책이 필요하고 이 Create a Reflexive Policy를 체크를 하시면은 정책을 생성을 할 때 한 번에 양방향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NAT 정책은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통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화벽 정책을 허용해야 하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NAT 정책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내부에 PC 한 대와 FTP 서버가 있고 PC는 외부로 나갈 때 192.168.219.200번 IP 주소로 NAT가 되어 나가고 FTP 서버는 192.168.219.10번 IP와 매핑이 되어서 외부에서 내부 서버 접속이 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AT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 정책을 만들기 전에 먼저 주소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소를 서로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주소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소 객체는 아까 방화벽 정책을 설정했을 때처럼 매니지에 오브젝트에 어드레스 오브젝트 쪽으로 가셔서 어드레스 탭에서 add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팝업이 뜨면은 이름을 먼저 주시고 내부에 11.200번 IP하고 이 IP가 외부로 나갈 때 219.200번 IP로 변환이 돼서 나가도록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 IP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이건 내부 IP죠. 내부 IP고 해서 add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핑이 돼서 나갈 IP가 219.200번이고요. 그리고 이 IP는 방화벽의 왼존에 위치한 IP이기 때문에 왼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FTP 서버는 사설 IP 11.10번이고요. 네, 요거는 FTP로 명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내부 IP, 내부에 있는 IP이기 때문에 랜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IP도 11.10번으로 설정을 한 후에 add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이 IP는 219.10번 IP하고 매핑이 돼서 나갈 거기 때문에 219.10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19.10번 그리고 존은 왼으로 설정을 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은 주소 객체는 생성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에 룰에 NAT 폴리시 쪽으로 가셔서 NAT 정책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하고요. 먼저 클라이언트 192.168.11.200번이 외부로 나갈 때에 대한 NAT 설정입니다. 일단 소스는 192.168. 그러니까 11.200번이었죠. 네, 11.200번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은 any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은 any 그리고 서비스 포트도 any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변경될 IP, 지금은 이제 소스 IP를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티드 소스 쪽을 192.168.219.200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데스티네이션은 변경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리지널로 설정을 합니다. 뭐 인터페이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애니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192.168.11.200번 IP가 외부로 나갈 때 219.200번으로 나트를 걸기 위한 정책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P 서버에 나트 정책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TP 서버는 오리지널이 FTP 192.168.11.10번 IP가 이제 매핑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거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 IP가 any가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이 아까 192.168.219.10번 IP로 매핑을 한다고 했으니까 219.10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티드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사설 IP로 변경이 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트는 뭐 any로 두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슬레이티드 서비스도 오리지널로 두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터페이스는 그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any로 두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양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create reflexive policy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dd를 누르게 되면은 나트 폴리시가 설정이 되는데요. 이 나트 폴리시 생성된 걸 보면은 여기 FTP에 대한 게 두 개가 설정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옵션을 체크를 해서 정책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양방향 정책이 생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FTP 서버에서 외부로 나갈 때도 219.10번으로 나트가 걸려서 나가게 되고,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도 219.10번으로 접속을 하면은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제 매핑을 하는 그런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책에서 포트를 오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에서 랜 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FTP 서버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정책을 하나 오픈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 서비스는 FTP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FTP 오픈을 하고, 소스 IP는 어디에서 올지 모르니까 일단 any로 두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FTP의 IP를 넣어야 되는데 FTP의 사설 IP가 아니라 매핑된 공인 IP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219.10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 애들을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 FTP 서버로 접근을 하기 위한 정책이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그 나트를 하기 위한 모든 설정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나트가 걸려 나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의 왼쪽이 FTP 서버고요. 11.10번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아까 200번 IP로 나트가 걸려 나갈 일반 PC입니다. 그러면 먼저 PC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외부 쪽으로 핑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핑을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니걸 방화벽에서는 그 패킷을 캡처를 해서 그 패킷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인베스티게이트의 패킷 모니터 쪽에 가셔서 그 패킷 캡처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패킷이 나가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MP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 쪽만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 이제 패킷이 나가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리프레시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2.168.11.200번에서 8.8.8.8번으로 지금 ICMP 패킷이 나가는 게 보이고요. 실제 이 패킷은 에코 리퀘스트 패킷이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패킷이 방화벽 쪽으로 도달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제 방화벽에서 나갈 때는 이 다음 패킷인데요. 192.168.219.200번으로 지금 IP가 변경이 돼서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갈 때는 요 나트된 IP로 이제 변경이 돼서 실제 통신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FTP를 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도 11번 포트로 필터를 걸고요. 그리고 클리어를 한 후에 스타트를 걸고, 자 이제 FTP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PC가 FTP 서버를 지금 올려놨고요. 여기를 외부 쪽에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커맨드 창이 외부에 있는 PC고요. FTP 191.168.219.10번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FTP 접속된 게 확인이 됐고요. 로그인까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패킷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은 제가 아까 20번, 21번 포트에 대해서 지금 필터를 걸어 놨고요. 실제 외부에 있는 PC가 이제 192.168.219.107번 요 IP고요. 요 107번 IP에서 매핑한 IP 192.168.219.10번 IP로 접속이 지금 들어온 거고요. 들어왔을 때 지금 신 패킷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신이 들어왔고, 그 패킷이 방화벽에 도달을 하면은 이번에는 데스티네이션 IP가 변경이 됩니다. 219.10번에서 11.10번 IP로 변경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IP로 이제 다시 그 신 패킷이 정상적으로 내려간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되는 패킷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트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건 차세대 방화벽 기본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방화벽 정책 설정과 나트 정책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 자료는 영상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